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의 그릇입니다. 저자는 이즈미 마사토. 그는 일본에서 5개 사업체를 경영 중인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약 25만 명에게 경제, 금융 교육을 시킨 일본의 교육 전문가입니다. 부자의 그릇이라는 이 책은 아주 쉽게 읽히고 재미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하면요. 어느 날 은행원이던 주인공 앞에 고교 동창 오타니가 나타나서 사업 제안을 합니다. 주인공은 오타니의 제안에 따라서 은행을 그만두고 주먹밥 사업에 뛰어듭니다. 오타니와 함께 각각 5천만 원씩 출자해서 만든 역 부근의 주먹밥집 1호, 요리사 하야마가 만든 크림 주먹밥이 대박을 치면서 매출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문을 연 다른 역 구내점 2호 역시 수월하게 성공합니다. 은행원이었던 주인공 수입이 약 1,000만 원, 요리사 하야마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1,500만 원 정도. 이 두 개의 주먹밥집이 궤도에 올랐을 무렵 친구 오타니에게는 매출의 5%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매장 두 곳의 매출이 매달 1억 원을 넘었으니까 은행을 그만두고 죽을 각오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먹밥집 2호점이 궤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 오타니가 대형 편의점 체인점에 주먹밥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오타니는 찬성하지만 요리사인 하야마는 반대하고 주인공 역시 유보적인 입장에서 나중에는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은행에서 2억 대출을 받아서 개업한 3호점, 4호점에서부터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떨어지고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업은 파멸과 도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백화점 옆의 공원에서 만난 사람이 조커라는 별칭의 노인입니다. 여기서 진짜 들려주고 싶은 돈에 대한 조언들이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크게 번쩍이는 말은 그릇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쓰이는 말입니다.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과 조커의 대화를 잠시 볼게요. 어르신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멍청하다고 여기시죠? 자네가 돈에 휘둘려 모든 걸 이루려 하는 건 정말 멍청해 보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게. 고작 해야 돈이야. 자네는 자신한테 너무 엄격해. 사실 자네가 그렇게 자책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걸세.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되네. 그건 실제로 어르신은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과 교환하는 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 암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걸세. 그때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을 거야. 바뀐 건 사고방식이지.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고 실패했어.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도 계속 평정심을 잃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그저 두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은행원으로 있었던 게 더 낫던 겁니까?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잔해 속에 남게 되거든. 대화를 통해서 소설의 재미가 느껴지는 책이고요. 이 책의 주제는 책의 마지막에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들을 에필로그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에필로그 함께 보겠습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사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생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겉으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자, 이제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단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 있는 바로 이 말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간다. 정답은 뭘까?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쯤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돈과 경제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날마다 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수많은 수강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낸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자, 지금까지 이즈미의 글 부자의 그릇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좋은 엑기스가 마지막 에필로그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부분 들어보시고요. 지난주 자청의 역행자 7가지 모델 가운데 첫 번째 단계 자의식 해체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다음 2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설명란에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신이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행동하세요. 렌터의 오디오 책방 제1화에 다루었던 저자 김승우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100번씩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절실함 아닐까요? 절실함.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쉽게 이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여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릇, 부자의 그릇 멋지게 완성하세요. 늘 건강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